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테슬라입니다.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닌지라고 만약에 테슬라라는 주식이 사람이라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도 세 개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트위터 CEO 교체 소식, 그리고 또 미국 내 전기차 판가 인상 소식,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리콜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좀 궁금하더라고요. 괜찮은 거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핫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나올 때마다 예. 이제 대서특필될 수밖에 없겠고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 맞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엇갈리는 뉴스가 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호재와 악재가 좀 손재했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결론을 보면 주가가 이제 떨어졌는데요. 일단 호재를 보면 트위터의 CEO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선임됐습니다. 첫날은 이제 이름은 아직 발표 안 했는데 맞아요. 이름까지 정상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론 머스크의 퇴임이 예고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 트위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뭔가 지금 집중 안 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 인식했고요. 이것 때문에 주가는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는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보면. 예. 또 하나 이제 호재를 보면 모델 3를 제외한 일단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가격 인상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소위 가격 인하에 따라서 마진을 감소했던 지난 1분기 실적 보면 이번엔 좀 가격 인상은 마진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것으로 네. 인해서 일단은 주가는 호재로성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호재가 있던 반면에 악재는 이제 바로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리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이게 뭐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일장일도 한번 봐서 화상으로 한번 검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하튼 신뢰성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 처리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없진 기본적으로 분명히 악재라고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워낙 많았습니다. 대수를 보면 110만 대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쵸, 자동차 많죠. 판매 대수가 리콜한다니까 분명히 악재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또 하나 악재가 이제 숨겨진 악재.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말씀 잠시 전에 했다시피 트위터에서 그만두면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가 결국 테슬라에서도 CEO에서도 퇴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바로 그걸 뉴스를 어디서 냈냐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물론 뭐 자기네 단독도 아니고 자기네가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네. 지금 현재 CFO인 제크 콜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외부에서는 다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후임으로 결정될 거다 얘기하고 이번 올해 열릴 주중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네요. 그것은 결국 테슬라 입장에 보면 주주 입장에서 딱 좀 약재가 되는 거죠. 뭐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그걸 통해서 제품 개발에 진력하겠다, 매진하겠다는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미국에서 핫 이슈가 결국은 많은 분들 관심 있는 스페이스X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될 거냐, 어떻게 수익하고 IPO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 집중할 거라 보는 사람들은 또 호재로 볼 수 있지만 테슬라에 온전히 관심 있는 분들은 테슬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주 입장에서 악재 인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일부 로이터 통신 이런 데서 좀 얘기 나온 거가 일단 악재 인식했다라고 좀 그렇군요.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모델 그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델 3만 제외한 거는 보면 수치를 보면 그래프로 보면 딱 나옵니다. 모델 3는 제가 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예. 반면에 모델 Y나요, 모델 SX, 특히 모델 Y 같은 건 엄청 핫하거든요. 지금도 핫하고요. 그러네요. 모델 S나 X는 대수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자동차 가격 인상은 일단은 호재,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호재 악재가 지금 혼재된 하루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 CEO를 관둔다는 건 호재였는데 혹시 테슬라 CEO까지 관두면 어쩔까? 이런 거는 또 불안하게 좀 느껴지네요. 이 이슈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펩시코입니다. 과연 변동성이란 무엇일까요? 소음 없이 정말 꾸준한 대표적인 종목이죠. 펩시코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 경실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 계속 떨어지는 종목도 없다지만 계속 오르는 종목도 없다고 하니까 약간은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펩시도 마찬가지고 펩시코도 마찬가지고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이런 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사상 최저가 내지
사상체육과 추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필수 소비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있고 최근에 일부 보면 헬스케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몇 개 좀 있겠는데요. 이 펩시코 그림만 보면 이게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는 계속 올라가다가 훅 떨어진 최근에 쌌대 예. 그런 그림같이 주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좀 괜히 불안해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요. 펩시코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펩시만 갖고 인기 있지만 이거 브랜드를 보면 500여 개 넘는 전 세계 500여 개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임직원 수라고 하나요? 임직원 수가 네. 무려 29만 1,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겠고 여기 보면 일단 스낵도 있겠고요. 오트밀 같은 것도 뭐 대표 케이커 이런 것도 갖고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이자 이 회사가 지금 배당도 52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이상 되면 우리가 배당 귀족주라고 그래서 ETF도 NOBL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50년 이상 된 거가 또 배당 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배당의 왕 중에 킹의 왕이라는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50년 이상 배당을 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맥도날드,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신뢰성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배당을 갑자기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많은 뭐 은행도 마찬가지 일부 기업들이 이번에 상당히 어려움 같은 것들이 소위 팬데믹 때 배당을 줄이거나 못 줬단 말이죠. 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식으로 보면 생수를 마셨고 그 당시에도 콜라를 마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군것질하는 뭐 스낵 같은 것도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서도 스타벅스도 여러분들 스타벅스 매장에 가는 것도 있지만 스타벅스를 이제 캔으로 다 하거나 병으로 이제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 그것들이 각국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는 동성가 이런 쪽에서 맞고 그런 걸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걸 하고 있는데 그 한국 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미국과 남미에서는 이걸 펩시가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진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콜라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의 음료 그거를 같이 하는 회사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신뢰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익과 매출의 전망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냐는 것인데 이 그림은 이제 주당 이익과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다음 그래프 하나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 그 표를 보시면 이게 2018년 이후에요. 201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빼어놓지 없이 그러니까 수치는 작지만 수치를 보실 필요 없겠고 초록색이죠. 다 초록색. 예. 초록색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금 매출과 이게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면 저희 금요일날 방송에 보시면서 로빈훗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했거든요. 주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약간 그 하루는 올랐지만 그 다음날 떨어진 예, 아마 목요일날 장 끝나고 올랐고 금요일날 장 막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뭐 좋게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뢰도거든요. 신뢰도.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보면 어떤 식이 좋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주식이지만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관점 포인트가 된다. 지금은 리세션 걱정들이 많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죠. 다들 불경기라고 경기 어렵다는 얘기를 진짜 피부로 많이 들었을 때는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 세계 똑같은 심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의 장점이 발휘되는 변동성 장세 구간이라는 점 계속해서 짚고 넘어갈 체크 포인트겠고요. 자, 마지막 하스탁은 블록입니다. 어디서 희망을 좀 찾아야 될까요? 최근에 금융 플랫폼 쪽의 업체들을 많이 하스탁에서 언급을 드리는데 페이팔이 그랬고요. 뭐 어퍼몰딩스, 블록까지 실적도 좀 부진하고요. 주가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월가의 비관적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좀 희망적인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스퀘어였다가 이름 자체가 스퀘어였다가 재작년에 이제 회사를 블록체인 그런 것들이 핫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이름은 블록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사실 그때 들어간 것도 이제 뭔가 2단계 성장을 해서 했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고 직접 투자한 것들이 한 것을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던 그런 것은 단점이 됐겠고요. 또 하나는 일단 경쟁이 이제 심화된 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복판에 애플이라는 경쟁사도 있고 구글이라는 경쟁사도 있고 다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페이 있다가 최근에 애플페이 했지만 우리는 구글페이 아직 안 하잖아요. 해외에는 구글페이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나름은 경쟁자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결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에서 약간씩 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목표 주가의 하향 추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이건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에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되겠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올해 들어서는 반등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또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주춤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가 이 블락의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에요. 정확히 목요일 날인데요. CLS에서 투자 의견을 두 단계 내려도 지금 올려도 그렇지 않은데 지금 오히려 두 단계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93에서 63달러로 엄청 내렸거든요. 네. 미국 경기에 하드 랜딩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성장성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성장성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전에는 자기네 그 앱을 통해서만 친구들끼리 주고받고 이 가장 커진 것은 저 팬데믹 때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카운트를 이 캐시앱을 써갖고 많이 커진 건데 그 이벤트도 끝나다 보니 그 이후에 약간씩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주고받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메시지가 돈을 보낼 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애플페이로 상대방 정하면 애플페이에서 장부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역시 지금 주시장에서 좀 악재로 반영되고 있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앞서 처음에 인트로 때 얘기했지만 페이팔의 하락 그리고 업펌의 하락 여기에 애플이나 장기적 크게 보면 구글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존재감이 점점 좀 불투명해지고 있는 세계의 금융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투자하시는데 꼭 중심으로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떤 인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소비 둔화, 소비자 신뢰 악화의 시대.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긍정적으로 계속 다룰 수 있지만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걱정이 있으면 현실화랑 상관없이 주시장에 반영합니다. 마침 지난 주말에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했는데 그쵸.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소비를 계속 할 거냐 어쩌냐 물어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얘기했는데 이게 의외로 지난달보다 떨어졌고 예상보다 훨씬 많이 적게 나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좀 소비할 때 보면 약간 좀 늦추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 트렌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은 가긴 가지만 저가로.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비싼 차를 렌트할 때 아니면 평범한 차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더라도 오션뷰냐 시티뷰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오션뷰 할 때 하루에 10만 원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깎자. 좀, 그런 느낌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면 현재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지난 목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4월 카드 소비를 발표했는데 이게 2021년 2월이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드 소비가 줄어든 것 자체도 분명히 악재로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는 일단은 좀 돈을 많이 받던 그 상대적으로 돈이 많았던 부유한 층에서도 소비를 확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뭐 크게 뭐 우리나라도 백화점 지하 슈퍼에 가서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이마트를 간다, 롯데마트 간다 이런 거죠. 똑같은 신세계나 롯데백화점에 있는 지하 식품관보다 마트가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소비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만약 관심 있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볼만한 주식이 한 3개 정도 있다라고 CNBC에서 발표했는데요. 네. 제가 봐서 딱 이해는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월마트랑 코스트코랑 달러트리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마트는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요. 모건 스탠리에서 월마트 플러스의 회원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예. 코스트코는 뭐 워낙 많이 익숙한 주식인데요. 코스트코는 회사에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것이 특별 배당과 또 하나가 이제 연회비 인상 가능성입니다. 네. 물론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멤버십 피가 올라가는 걸 부담스럽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두 가지 이슈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달러트리입니다. 달러트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이소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이소라 플러스에 약간 뭐 먹거리 건도 있지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 다이소 플러스 저렴한 뭐 무인양품인가요?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보는데 가격은 상당히 더 저렴하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백화점에서 사고 좀 비싸게 듬뿍듬뿍 사던 분들이 약간 저렴이로 사고 좀 나눠서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느낌이 이런 새 회사도 그런 관련 주식으로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 이 세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도 있고요. 변동성도 있는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보셨던 펩시코 같은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 주가의 강세가 좀 이어졌고요. 과연 그것들을 그러면 어디서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월마트, 코스트코, 달러트리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